주도권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김성회 후보부터 주도권 먼저 드리겠습니다. 12분 동안 토론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섭 후보님께 계속 좀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고향 특례시장을 뽑아서 그 고향 특례시장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특례시 권한을 행사하는 건데 서울시로 편입이 되면 또 고향시장을 뽑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례시 권한을 가져가면 그걸 누가 행사한다는 말씀인지 제가 아직도 이해가 안 돼서요. 지금 입법적으로 이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현재 서울시 밑에는 자치구만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시는 자치구하고 군을 둘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에도 특례시를 그대로 둘 수 있는 개정을 지방자치부 개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시장도 뽑고 다시 특례시를 그대로 편입시킬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럼 교통 문제 하나를 해결하자고 시장을 어떻게 교통 문제 하나입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밑에 고향 특례시가 있고 고향 특례시장도 뽑고 서울시장도 뽑고 우린 시장이 2명이 되는 건가요? 특례시가 주민들이 원하고 시민들이 원한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또 자치구를 원해서 자치구로 서울시 자치구로 들어간다면 지금 말씀하신 특례시가 없을 수도 있죠. 지금 덕양구청하고 일산 동구청, 일산 서구청은 주민들이 뽑지도 않을 뿐더러 이 4급 공무원들인데 이분들한테 그 역할을 맡기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무슨 말씀이죠, 그게? 아니, 그러니까 시장이 고양시를 합치면 서울시 덕양구가 되고 서울시 일산 동구가 되고 서울시 일산 서구가 되는 건데 구청장은 우리가 뽑지도 않고요. 이런 권한을 어떻게 가져갔겠다는 건지 그 말씀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네, 현재, 법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재 특례시 밑에는 그 일반구라고 합니다. 일반 행정구이기 때문에 선거를 통해 가지고 시장 임명을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 특별시로 편입이 된다면은 일산, 동구, 서구, 덕양구는 다 자치구로서 주민들에 의해서 선출되는 구청장이 있습니다. 자, 특례시 권한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고 이미 광역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에게 권한을 더 줘야 된다. 특히나 뭐 공동주택 리모델링 권한이라든지 이 고층 건물에 허가 내는 것까지 다 권한을 풀어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권한이 풀리는 고향 특례시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고향 특례시의 권한과 시장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서울시에 편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은 제가 생전 처음 듣는 말씀으로 좀 생소하네요. 특례시가 서울 편입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자치구로 전환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앞으로 입법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좀 질문을 바꿔서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된 질문, 그 당시 행정안전부 차관을 하셨었는데 장관 대행으로서 쭉 검토를 해보셨을 텐데 참사가 발생한 원인, 당시 정부의 문제점은 좀 뭐라고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예,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제가 차관으로 있을 때 또 장관 직무대행으로 있을 때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또 지원하는 데 대해서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태원 참사는 여러 가지 검경 조사라든지 감사원 조사에 의해서 국정조사에 의해서 이태원 참사 원인은 충분히 밝혀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예. 원인에 대해서 장관 대행이셨으니까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냥 밝혀졌다고만 하시면 저희가 모르지 않습니까, 내용을. 뭐 여러 가지 요인이 될 수 있죠. 우리 뭐 저희가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에 담당하는 재난안전 시스템에 대한 또 보완이 필요하고 지금도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상당한 부분 보완을 하고 있고요. 또 관련 법령에 이제 다중밀집 장소를 제한하는 그런 그 규정이 좀 부족을 했습니다. 그런 조항도 의원님들이 여러분들이 법안을 제안했지만 또 뭐 들으신지 모르겠지만 민주당 의원들 그 안을 만들어 놓고도 이 법안을 논의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중요한 법안도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전반적으로 우리 그 국민들의 다중 집회에 대한 그런 또 인식도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준비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야당끼리 공조해서 법안 발의하고 통과까지 시켰는데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이 안 했다고 했는데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치인으로서. 그러니까 행정가로서는 앞에 여쭤본 거고요. 지금 이제 정치인 한창섭 후보님께 여쭤봅니다. 이태원 참사를 지원한 특별법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민주당에서 야당에서 특별법으로 지금 진행한 법안은 전문가들도 얘기하듯이 상당히 위헌적인 요소가 있고 과도한 권한을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법안을 보시면은 이태원 참사를 진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기 위한 위로라든지 유가족들의 어떤 안전 이런 거를 보살피는 법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원특별법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야권에서 발의한 그 법안에 대해서 보시면은 이미 검찰, 경찰, 국정조사까지 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 특조위라는 아주 초유의 그런 권한을 부여하고 그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에서 실질적으로 보상, 위로라든지 지원이 중요한 것이 다시 그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미 그런 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진상조사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의 답변치고는 아까 전에 차관으로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에 대한 지적이 좀 잘 되지 않아서 저희가 그렇게 전에 더 조사해야 돼서 특별법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뭐 그 당시에 책임자였던 박희영 구청장은 포함해서 책임자들이 다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데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검경조사, 국정조사를 통해서 지금 법원에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다려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태원 참사 관련돼서 공직에 오래 계셨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희생된 사건에서 장관이 자리를 유지했던 사례를 30년간 공직 생활에서 보신 적이 있었나요? 일단 어떤 그 국가적인 사건이라든지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그런 그 사고를 잘 마무리하고 수습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을 때도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참사의 어떤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또 지원하는 그런 게 대해서 또 최선을 다하였고 수습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네, 심상정 의원님께도 좀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보시기엔 윤석열 정부 여러 가지 실정들에 대해서 보고 계실 텐데 정의당의 스탠스 그리고 의원님의 말씀도 계속 그랬는데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은 어차피 다 같은 보수 정당이라서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걸 제가 쭉 봤는데요. 지금 생각하시기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이 국민의힘이 이끄는 이 나라와 아니면 민주당 했던 나라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난 37년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번갈아서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 총체적 결과가 OECD 국가 중에 가장 불평등한 나라, 전 세계에서 지구 소멸 1위 국가, 그리고 기후 악당 국가가 지금 객관적인 성적표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것이냐를 따지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성찰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전방위적인 퇴행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민생 파탄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지만 전방위적으로 말하자면 민생, 민주주의, 또 그 안보, 외교 모든 면에서 전방위적인 퇴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민들이 진저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은 당연히 정권 심판 총선이 돼야 되고 그럼 비례로 나가실 건가요? 동시에 지역 발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김성애 후보님께서 더불어민주당 혼자서 정권 심판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사실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고통받는 사람들은 보수, 진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폭넓게 윤석열 정권의 피해자들을 응집시킬 수 있을 때 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백수십 명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은 더불어민주당의 예상되는 국회의원 수에 한 명을 더 보태는 것보다 제3세력 5선 심상정이 정권 심판도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저야말로 정말 보수, 진보, 중도 가릴 것 없이 눈 맑고 귀 밝은 분들이 연합해서 만든 정치인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제가 그 역할을 했었고 해본 사람이 정권 심판도 잘합니다. 방탄 정권 심판이 아니라 민생 정권 심판 3분 가까이 하셨는데 윤석열 정권 심판을 함께 하기 위해서 야당과 지역구에서 선거연대를 다 논의했는데 심상정 의원만 그걸 거부하셨다는 점은 유권자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요. 그거는 왜곡입니다. 법안 발의의 어떤 부분이 왜곡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하나의 텐트로 다 불러 모으는 것이 정치연합이라 가장 바람직한 정치연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지역 후보에 대해서 따로 그러니까 큰 정당 단일화에 대한 논의를 했고 실제로 단일화를 제안하신 적이 있으세요? 저한테? 제안하신 적이 있으시냐고. 시민사회에서 단일화에 대해서 제안을 시민사회가 후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한테 제안도 안 해놓고 제가 응하지 않았다. 그건 명백한 왜곡입니다. 의원님께서 먼저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그 그거는 내용들은 다 당의 보셨을 방침을 텐데. 이야기를 한 네. 것입니다. 그 정도까지 하고요. 본인이 요구를 안 해놓고 그걸 제가 거부했다고 하는 건 허위사실입니다. 제가 거부했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고요. 그런 오해가 있으셨다면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1대 총선 출마 당시에 고양시 발전을 저해하는 3중 규제라면서 개발제한구역관리법,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개정하겠다고 공보문에도 내셨던데 개정안을 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3중 규제를 해결하고자 경기 북도 분도안이 추진이 된 것이고요. 거기에 제가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그 특별자치도법에 제가 공동 발의자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말씀드렸던 개발제한구역관리법이나 군사시설보호법이나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발의하신 건 없죠? 그것은 발의를 안 했는데요.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또 도지사 다 모여서 경기북도 특별자치도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여러 차례 하나만 더 공동 이제 토론의 법안 관련돼서 결과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 청년 고용 할당 제도를 총선 출마 당시에 공약에 약속을 하셨는데 매니페스토 본부 내용 보니까 이걸 이행했다고 답변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대표 발의는 안 하셨고 이수진 의원 법안에 공동 발의 하나 하셨던데 이게 지금 매니페스토 상에 실천한 일로 보시는지 이게 제가 이번이 아니고 지난번에는 제가 대표 발의를 했었고요. 법안의 효율적인 통과를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저희가 동참하는 방식으로 연대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 익숙하실 텐데요. 네네. 예, 고양시 팔자형 순환 트램 공약을 하셨는데 이번 식사 대곡 트램 만드는 과정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것 하나 만드는데도 2천억 원이 드는데 지금 이 트램을 만드시겠다라고 지번 한 번은 공약하셨던 건 조금 너무 현실과 다른 것은 아닌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시장 선거 때 주요 공약으로 낸 것이고요. 그 시장 선거 때 낸 공약을 이제 국회의원이 어떻게 계속 이어서 협력할 것인가라는 방안에서 낸 것이고요. 실천을 위해서 뭘 좀 노력하신 게 있나요? 그렇죠. 팔자? 지금 통일 노선을 아니, 이거 팔자 트램 말씀이신 아니 그러니까요. 겁니다. 네. 팔자 트램 한꺼번에 연결. 주어진 시간 모두 마무리됐습니다.